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 대신 물어보는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컨설팅이 뭔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몇 학년부터 시작하면 좋은지, 또 컨설팅과 지원서의 차이점 등을 여쭤봤는데요. 오늘은 미국 대학 입시의 꽂힘, 지원서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뭐든 덤벼보세요. 우선은 대표님이랑 우송 씨, 다른 선생님들까지 함께 지원서 준비로 조금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데요. 테스트네이션의 지원서만의 전략이 있을까요? 다 공개하시나요? 공개를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공개해 볼게요. 솔직히 지원서의 전략은 제가 봤을 때 정말 경험으로서 정말 많이 배웠고, 지난 5년 동안 거의 토네이도 같은 느낌으로 엄청나게 많이 변했잖아요. 진짜 변하기도 했지만 다시 돌아온 것도 있고 낭장판이 된 그런 느낌도 받았고, 그러니까 공식을 찾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하버드 교수님조차도 공식 같은 거 못 찾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만의 뭐가 있을까요, 강점이? 어쨌든 우리가 유튜브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전략은 이거 좀 쉽게 풀어야 되니까 AB 전략인데, 그게 뭐냐면 attractive, 그리고 balance, 그리고 캐릭터, 이렇게 세 가지로 저는 봐요. 이유가 뭐냐면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매력적이면서도 균형이 있고 캐릭터가 있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전략이라고 얘기하면 다들 소위 말해 어떤 공식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뭐 필승 이런 건 없어요. 그치만 저도 이제 학생을 처음 만났을 때 모든 학생이 다 테일러링 되고, 제가 얼마 전에도 지원서를 학생들이랑 막 다 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되게 멋지고 거창하고 머릿속에 이렇게 탁 꽂힐 수 있는 에세이를 쓰고 싶어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제가 정말 다양한 에세이를 예시로 좀 들면서 이 스테레오타입을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원서에서는 그 스테레오타입이 일단은 애초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보는 흔한 에세이들은 정말 1%에서 10% 정도 안에 그냥 정말 잘 쓰고, 정말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되게 잘 썼다라는 에세이들이긴 한데, 또 그 안에서의 스토리텔링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도 있어요.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흥미와 짜릿함,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익스트림한 삶을 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90%의 에세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알고 있는 것만 자꾸 대입을 하다 보니까 내 에세이가 그냥 구려 보인다, 좋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드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 학생들이 사실 해외 학생들이랑 조금 저는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를 많이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약간 공식대로 좀 팔로우하는 게 있잖아요. 물론 보딩을 가면 좀 이제 넓어지긴 하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은 초중고등학교를 거쳐오면서 밟아가는 과정이 루틴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실제로 나는 뭔가 특별하지 않고 내 삶에서는 엄청난 계기나 뭐 이런 것들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보여준 에세이들 중에 아이비를 들어간 학생들 에세이를 보여주면 저희 학생들끼리만 공유하는 걸 보면 다들 너무 놀래요. 왜? 아,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이게 들어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그러면 이제 보시는 분들은 그게 뭔데? 알려줘 라고 할 것 같으니, 제가 좀 그걸 나눠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 완벽한 친구들, 그러니까 거의 완벽함에 가까운 학생들은 저는 이제 전략을 어떻게 좀 짜냐면, 제 기본 틀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살을 붙이고 뭘 하고 데코레이션은 나중에 하겠죠. 근데 그래도 템플릿이라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완벽한 친구들한테 주는 제 전략은 조금 완벽하지 않은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 인간적인 면모를 그렇죠. 보여주는 거죠. 뭐 어떤 치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약점이 될 수도 있고, 이런저런 모습이 될 수도 있는데, 처음에 들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거 되게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렸을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완벽한 친구들은 이미 레주메 안에서는 그게 보여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얘가 되게 열심히 산 만큼 무엇을 좀 걱정을 하냐면, 너무나도 사회성이 좀 없을 수도 있고, 다가가기 힘든 느낌이 그렇죠. 날 수 다가가기 있죠. 힘든, 좀 너무나도 벽이 있어 보이는 친구처럼 보이지만 않기 위해서 좀 쓰는 전략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이제 이 두 번째가 좀 많이 해당할 것 같은데, 이것저것 뭔가 애매한 친구들 있잖아요. 많이 했는데 뭔가 좀 칠랑이 없는. 정말 전반적으로 나는 내가 뭐 하고 싶은지는 아는데, 그냥 삼자가 봤을 때 이거는 여러 가지 기여도 있었고, 근데 그게 확실하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거. 대부분의 우리 한국 학생들이잖아요. 왜냐면
열심히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interdisciplinary라는 다재다능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인트레스를 갖고 있었을 때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그때 이제 프로그램에 설명하는 칸 안에서의 이야기를 엑스트라로 보고 오히려 이런 애매한 친구들은 PS에다가 조금 녹이는 경우도 있어요. 애매하다고 얘기하는 걸 좀 저는 되게 싫어하긴 한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아트도 좋아하고 필름도 좋아하고 뭐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했어 아트에서. 그치만은 내가 좋아하는 건 뭐 아트야. 그게 뭐 드라잉이야. 그러면 여러 가지 다재다능한 그리고 내가 물론 아트 안에서 여러 시도를 해서 미국 대학교가 되게 좋아하는 학생처럼 빌드를 했긴 했지만 PS 안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잡아주긴 해야 돼요. 물론 이건 그냥 예시입니다. 이런 친구들을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몰랐을 때는 차라리 이렇게도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거의 완벽한 친구. 그러니까 SAT 1600점에 거의 가깝고 CPA 4.0, AP도 많고 또 내가 관심 있는 영역 안에서의 대회 우승도 꽤 많고 리서치도 많고 이러면 차라리 좀 다른 면을 보여주는 걸 전 선호하고 그리고 애매한 친구는 오히려 이걸 좀 잡아서 확실하게 좀 메꿔주는 아니야 내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그런 느낌을 저는 좀 좋아하고 저 마지막은 어떤 친구가 있을까요? 좀 부족한 친구들. 그쵸. 그러니까 학업적으로 저희가 이제 항상 지원을 할 때 가장 걱정인 게 우리 한국 학생들이 이제 학업적으로 좀 걱정인 친구들 있잖아요. SAT가 뭐 1300점대일 수도 있고 아예 SAT가 없는 친구도 있고 GPA가 너무 낮은 친구도 있고 AP를 하나도 안 본 친구도 있고 근데 지금 와서 너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제 12학년이야. 그쵸. 끝났어. 물론 12학년 때까지 GPA 카운트는 들어가요. 그렇지만 AP 카운트는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 친구는 캐릭터 발로 밀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 그럴 수도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PS가 진짜 중요한 전략이라고 따지자면 PS가 다인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 PS에서 매력을 확 보여줘가지고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안에서의 전략 안에서 또 다른 전략이 하나가 또 들어가는데 뭐가 들어가냐면 내가 쓰는 이 글이 내 지금의 수준이랑 비슷해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하는 해밍웨이나 아니면 조던 피터슨이나 어떤 이런 사람들의 라이팅 스타일을 갑자기 GPA도 낮고 영어도 잘 못하고 아니면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SAT도 넣지도 않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선생님 추천서도 영어도 아니었고 근데 에세이는 말도 안 될 정도의 환상적이야.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학생한테 뭘 보여줬냐면 이 정도 에세이를 보여줬어요. 예를 들어 얘 어디 들어간 것 같아? 그랬더니 글쎄요 한 22? 그랬더니 아니 얘 아이비 들어갔는데 놀란 거예요. 라이팅이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낮춰져 있는데 레벨이 그러니까 단어도 이지하고 조금 straightforward한 단어들인데 이걸 어떻게 들어갔지 하는데 그게 얘한테 맞으니까 그게 이 친구의 수준이니까 근데 거기다가 갑자기 flamboyant하고 decorative하고 ornate하고 그러면 그게 저는 이제 전략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게 전략은 이 사람을 믿게끔 만드는 게 전략이에요. 근데 내가 애초에 전략이라고 해서 몽땅 무언가를 다 쑤셔 넣는데 삼자가 믿지 않으면 이걸 너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그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가 잘했지만 전략을 해서는 무너진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학생들은 내가 내 상황을 고려하고 삼자가 봤을 때 제가 마지막으로 주는 이제 제 마지막 팁의 전략은 삼자가 봤을 때 입학 사정관이겠죠. 딱 보자마자 어떤 마음이 들까? 그러니까 이 에세이를 읽기 전에 어떤 생각이 들까? 그거를 먼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나를 전달하고 싶은지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어야죠. 사실.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나를 전달하고 싶은지랑 내가 어떻게 판단됐을까라는 거를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전략을 세우는 거죠.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supplementary material, 그러니까 추가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 포트폴리오를 잘 준비해서 누구는 포트폴리오가 너무나도 필요한 친구가 있고 누구는 굳이 필요 없어서 엄청나게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진짜 이거 마지막 진짜 정말 제가 너무 얘기하고 싶은 건데 뭐냐면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거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했다라고 주장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쵸? 내가 CS를 많이 했어. 그렇죠. 내가 아트를 많이 했어. 내가 뭘 많이 했어. 내가 발레를 뭘 했어. 그래서 막 다 얘기해. 증거가 어디 있는데. 그렇죠. 좋아한다고 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위험한 거. 막 예를 들어 나는 글 쓰는 걸 좋아해. 뭐를 해. 아니면 뭐 해. 네, 액티비티스 없어. 그것도 있는데 더 심한 건 예를 들어 그 해당 학교가 너가 얘기하는 뭐 라이팅이라든지 아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theater이라든지 이런 거에 포트폴리오 섹션을 열어놨어. 근데
너는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띠러가 중요하고 내가 뮤직이 중요하고 뭐가 근데 왜 하나도 안 내? 예를 들면 이제 브라운 포트폴리오 같은 거 이제 셀프 인트로 비디오인데 나는 뭐 이걸 되게 좋아한다고 했는데 셀프 인트로 비디오에 아무것도 없어 그거에 대한 게 그러면 이제 뭔가 안 맞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케미스트리 잘해. 케미스트리 올림피아드야. 이것만으로도 너는 케미스트리 잘해. 근데 굳이 거기서 계속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게 전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되게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것까지도 안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 학생들도 저희 학생이라서 이거 다 지킬 줄 알죠? 아니요.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계속 수정. 저희가 지금 수정을 한 15번, 20번 정도 갔는데 지금 9월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서 안에서는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멘토가 있다면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했어.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들을지 말지는 나의 디시전이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잘 알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맞아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은 그냥 글을 잘 쓰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글을 썼어. 근데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야 이게 그게 무슨 글이야? 너무 글의 레벨이 너무 좀 낮아. 이거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그냥 그렇게 툭 얘기했어.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얘는 이 레벨이 맞아. 그 이상 쓰면 이제 오히려 이상해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조언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왜 그런 조언을 받았는지. 전 그래서 저희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너가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조언을 받는 건 좋아. 하지만 만약에 정말 제대로 된 조언을 얻고 싶다면 그 사람한테 많은 걸 얘기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조언을 받아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잘못되는 경우도 조금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방금 얘기하신 거에서 이제 언니 오빠가 있는데 언니 오빠는 되게 공부를 잘했어. 그러니까 언니 오빠들이 그 동생의 에세이를 읽고 별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근데 그 언니 오빠는 애초에 엄청 공부도 잘했고 이제 글을 잘 쓰는 사람인데 안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형제 자매인데 성적도 안 맞고 뭐 둘째가 더 못하거나 뭐 반대인 경우도 있고 이러면은 좀 거기서 발생하는 맞아요.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 게 학부모님이 예전에는 서울대 입학 사정관도 있었고 학부모님이 이미 아이비리그 되게 높으신 분도 있었고 다 보냈어. 다 알아.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그리고 내가 키우는 나의 아름다운 이쁜 자식 있잖아요. 이게 대칭이 안 되는 거죠. 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치.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노하우와 나의 그 경험이 얘한테 고스란히 이제 스며들지 못할 것 같은데 잘할 것 같은데 근데 또 들어보니까 당연히 맡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맞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의 전략인 것 같아요. 전략이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알려주신 거는 몇 %까지 조금 알려주신 건가요? 진짜 많이 10%? 알려준 것 같아요. 모든 이야기에는 디테일이 더 중요한 거니까. 왜냐면 저희가 지금 학생이 여기 있는 게 아니니까 사실 학생마다 테일러하다 보면 또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가장 최고의 에세이는 그 어디서 보지 못한 그리고 공통점을 찾을 수 없는 에세이다라고 하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해도 이 학생의 인생을 제가 들여다보고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뭐든 드려도 돼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해볼게요. 테스트네이션 지원서만의 강점이 뭘까요? 차이점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강점은 제가 봤을 때 학생들이 느끼는 것 같은데 강점이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진짜 고객이 느끼는 거죠. 그 고객이 어떻게 느끼냐가 제가 봤을 때는 강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느끼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거의 말도 안 되는 시간을 할애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상이실 거예요. 그 생각에서 곱하기 한 5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말도 안 될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투자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자기소개서 지원서의 안에서의 성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이라는 정말 3, 40년씩 글을 쓰신 분들도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내가 시간을 들이면 들일수록 잘 써진다고 하잖아요. 해밍웨이가 진짜 대표적으로 유명했던 맞아요. 게 글을 왜 이렇게 해밍웨이가 잘 썼냐 하면 진짜 미친 듯이 글을 많이 쓰고 했다고 하는데 저희도 이제 학생들한테 에세이를 봐줄 때 진짜 많이 봐주잖아요. 이제 맞아요. 서플리먼트 에세이나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템트 뭐 한 15 이제 가 있죠. 15번째 PS. 근데 그렇게 다른 학생들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SAT라는 걸 통해서 학생들을 만나다 보니까 물어본 학생들이 있어요. 실제로 SAT 수업하다가 제가 이제 컨설팅 쪽에서도 지원서도 하고 있는 거 아니까 혹시 뭐 에세이를 뭐 자기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면은 저는 그걸 항상 물어보는 것 같아요. 몇 번 썼냐?
두 번 썼어요. 뭐 한 2번 쓰고 검사 받고 끝내서 이제 제출하려고 하는데 놀랍죠 사실. 내가 정말 초일류 대학이라는 곳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나를 소개하는 에세이를 단 2번 만에 써서 작성을 해서 검사를 받아서 낸다는 것부터가 저는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제 기업의 어떤 회사에 지원을 할 때 이제 많이 쓰잖아요. 자소서를. 근데 막 삼성이나 이런 막 엄청 인류 기업들 자소서 쓰려면은 정말 몇 달 동안 쓰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대학 에세이는 심지어 하버드나 막 이런 아이비나 힙스 뭐 탑 20를 쓰는데 2-3번 써서 제출을 한다라는 거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 부분에 저희가 강점이 가장 도드라지는 것 같긴 해요. 정말 많이 쓰고 저희가 검사해주고 부족한 부분 알려주고 다시 리바이즈하고 계속 무한반복. 지금부터 제출 전까지. 그러니까 지원서라는 큰 틀을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나눠보면 지원서를 제가 봤을 때는 자기소개서 빼면 30%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추가 그 제출 자료들 아니면 이제 영상 준비 이런 것들이 30%고 포트폴리오 나머지 진짜 30%가 제가 봤을 때는 PS인데 여기 안에서 이제 우성쌤이 얘기했던 우리가 15번 쓰라는 게 어떤 사람한테 되게 겁이 날 수도 있고 또 이걸 잘못 들으면 15번이나 새로운 글을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잘못 들을 수 있는데 저의 장점만 보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정체적인 입시를 총괄을 하다 보니까 한 학생의 모든 인생을 거의 끝까지 다 들여다보는 성향이 있어요. 저희는 그러다 보면 제가 그냥 느껴요. 얘는 이런 에세이를 써야겠다 라는 게 솔직히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느끼는 사이 안에 여러 에세이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친구의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끔 써주는 거고 그 에세이와 그 지원서와 어떤 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다 저희 손 그리고 제 손에서 제 눈에서 제 경험에서 제 노력에서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네가 해라라는 거는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손 놔두고 가만히 있어도 저희가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주는데 대신 그 프런트 워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굉장히 이제 자료들도 많이 줘야 되고 저희한테 이제 자료도 많이 줘야 되고 또 에세이도 몇 번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든 질문지 있잖아요. 그 IA 질문지도 있어야 되고 비전 스테이트도 써줘야 되고 영상이나 이런 자료도 다 올려주면 그거를 보고 저는 그냥 느껴져요. 아 오케이 이거 하면은 잘 팔리겠다. 항상 건물로 예시를 드는데 건물 보고 이거 하면은 다 되겠다. 그런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저도 그 건물 짓는 것랑 비슷한 것 같아요. 대신 이제 건물이 지어졌어. 근데 안 팔려. 그러면 이걸 보고 뭐뭐뭐만 수정하면은 혹은 이거를 부각시키면은 되겠다라는 게 있는 것처럼 이제 경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경험이 저는 좀 과감한 경험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되게 잘난 친구들을 많이 경험한 게 아니라 정말 그렇지 않은 친구들 무언가가 확실히 없던 예를 들어 넌 절대 못 가. 넌 안 돼. 심지어 부모님도 믿지 못했던 친구들을 제가 조금 과감한 점프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시도해보고 저렇게도 시도해보고 요렇게도 시도해보고 근데 그 경험은 절대 순수히 100% 어떤 것과 또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 때문에 솔직히 이 직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해서 뭔가를 해내간다라는 거. 이번 연도에도 정말 없었던 케이스가 있어요. 또 그쵸? 작년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케이스 있었고 근데 그런 친구들이 다 잘 가는 순간 이런 시도를 했기 때문에 평범하게 간다라는 것 자체가 지원서 자체의 본질을 좀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방향성을 잘못 잡았다라는 거죠. 평범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게 진짜 큰일 나요.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건 나를 한 5년 정도 옆에서 지켜보면은 괜찮아. 그거는 내 매력을 굳이 말을 안 해도 네가 알아서 5년 동안 내 옆에서 보면 알겠지. 그게 우리 부모님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얘 되게 매력적이야. 근데 처음에 봤을 때는 별로야. 그럼 계속 봐야 돼. 근데 계속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력 어필이라는 것도 굉장한 능력이에요. 근데 내가 매력 어필도 못하는데 그런 말도 해요. 매력 어필을 꼭 해야 되냐? 해야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자기 PR을 맞아요. 해야죠. 제가 봤을 때 우리의 장점? 이걸 같이 하는 학생이 느끼지 않을까요? 어디랑 비교를 하지 않아도 여기만큼의 서비스는 못 받겠다. 이 선생님들만큼의 멘토십은 솔직히 어디 가서도 못 받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줄 수 있고 그게 그 익스체인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좀 시킨 것 좀 열심히 해라. 우리 학생? 우리 우리 학생들이 학생은 안 봐요. 우리 학생은 내가 얘기하니까 잘 안 봐. 그게 문제야. 근데 어쨌든 오늘 이런 두 가지를 제가 이야기한 것도 그리고 질문을 물어보신 것도 되게 중요했던 게 지금 이제 지원서 거의 시즌이죠. 첫 first half 이제 그쵸. 시작이잖아요. 철이에요. 전반전. 전반전이 이제 시작됐고 후반전이 이제 레귤러면 전반전을 얼마나 잘 준비했냐에 따라서 후반전을 되게 잘 풀어나갈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지 마세요. 예를 들어 얼리를 잘못 타놓고 레귤러에 도움을 받는다 이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차라리 도움을 요청을 하신다면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빨리 얼리부터 준비해야지. 솔직히 얼리 붙는 거 레귤러에서 하나 붙는 거랑 솔직히 차이가 없긴 하지만 심리적으로 그리고 전반적인 모든 웰비잉으로 봤을 때는 얼리 때 붙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쵸.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저희 오늘 얘기가 길어졌는데 빨리 이제 다시 지원서 하러 가야죠. 네, 잘 지원하고 또 많은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학부모님들은 좀 이거를 아이들한테 좀 보고 이거 안 보면 오늘 밥 없어 뭐 이런 거잖아요. 밥은 너무 심하니까 용돈 없어. 용돈 없어. 이거 밥은 보고 정리해서 써줘. 네가 정리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넌 어떻게 전략을 짤 거야.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다시 지원서 작업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